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10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동안 며칠 새해 들어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보합 수준에서 끝났는데요. 지수로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0.05% 그러니까 약간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2351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요 마이너스 0.74% 696포인트 그래서 700포인트가 깨졌는데요. 오늘은 거래소 쪽이 좀 모양이 더 좋았습니다. 거래 대금은 어제하고 크게 다름이 없고요. 7조 가까이 됐습니다. 거래소가. 코스닥이 한 6조 가까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거래가 조금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큰 흐름에서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최근에 한 3일 동안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뒀다가 오늘은 이제 약간 좀 숨을 고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요, 요 상승 추세가 워낙 이 각도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쉽게 이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외국 애들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가 워낙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은 받겠지만 이런 상승 추세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분봉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분봉이 오늘은요 이렇게 그동안에는 한 4일 동안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서 끝나줬는데 오늘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침에 이렇게 높게 붙었다가 매물을 좀 맞은 것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식 매물들이 조금 나온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이 상승 추세 요게 제가 보기에는 꺾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보면 알겠죠. 월봉 항상 보여드리지만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10년 동안 요 추세가 바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박스피 아래 이 하단 요게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턴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장이 바닥은 찍고 돌아서는 그런 시장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급에서요. 오늘 또 외국 애들이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21억 그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했고요. 코스닥에서 한 650억 정도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외국 애들이 아주 강하게 거의 한 2조 가까이 매수 우위를 했다가 한 4일 동안 오늘 조금 이렇게 주춤하면서 시장도 약간 주춤했죠.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2,980억 매도 우위하고요. 코스닥에서는 또 2,890억을 매수 우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개인들이 2,800억 정도를 매수했다는 것은 상당히 강하게 매수에 가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은 거래소에서는 2,900억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는 마이너스 2,100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특징은 외국 애들이 새해 들어서 매수 일변도를 이렇게 강하게 매수에 가담했다가 오늘은 약간 매도 우위였다. 그렇지만 오늘 이 하루 빠진 거 가지고 아직 단언하기는 이르고요. 이번 주 좀 이렇게 추세 전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 종목별로 이렇게 수급을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삼성전자를요. 오늘 외국 애들이 60만 주. 그러니까 평소 한 300만 주 넘게 사다가 물량이 좀 줄었죠. 그렇지만 매수 우위라는 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한 7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를 기관이 90만 주 매수 우위한 것도 좀 눈에 띕니다. 이 정도가 오늘 개별 종목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요, 44조 천억입니다. 한 최근 새해 들어서 한 4조에서 한 6조 정도 이렇게 빠져나간 것으로 1월 2일자부터 따지니까 6조 빠져나갔네요. 꽤 큰 금액이 빠져나갔는데요. 전체 시장 흐름을 보면요, 이런 모양이죠. 연말에 돈들이 좀 들어왔다가 연초에 지금 다시 다 빠져나가는 이렇게 해석을 굳이 해본다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돈들이 배당을 받고 연초에 다시 빠져나간 거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 그렇고요.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죠. 펀드는 작년 연말에 이렇게 돈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연말 연초에 살짝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들 그 고객 예탁금하고는 조금 다르죠. 돈들이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 애들 그 흐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신용융자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제 신용융자가 어쨌든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급매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렇게 주축 있게 본다고 그러면요. 15조 8천억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좀 낫죠. 이렇게 작년 연말에서 금년 초까지 신용융자 잔고는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 절대 금액으로 보면요. 15조라는 게 굉장히 그 신용융자 잔고가 높은 편입니다. 평년 대비했을 때 근한 2배 정도 신용융자 잔고가 많이 지금 돼 있는 건데요. 추세로 보면 최근에 잔고가 이렇게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휘청이더라도 급매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잔고가 높다는 것은 시장 기대감이 개인들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우가 어제 마이너스 0.34%. 그래서 큰 변동은 없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에서 주춤하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이 어제 0.6%, 다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앞에 저점 부근에서 지금 하락이 좀 저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S&P 500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요. 횡보하는 모양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9% 올라줬습니다. 반도체 주가가 최근에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만 TSMC도 그렇고 상당히 모양이 좋은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주가가 그래도 전체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한번 보면요. 애플이 어제 0.4% 올라줬습니다. 애플은 이렇게 보시면 앞에 저점을 깨고 이렇게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요 저점이 깨진 게요. 2년 만에 이렇게 좋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저점이 깨진 게 2년 만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애플이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5.9%가 올라주긴 했지만요. 고점에서부터 따지면 근한 3배가 이렇게 빠져줬습니다. 테슬라가요. 고점 가격이요. 보면은 최고가가 한 384달러까지 갔다고 그럽니다. 최저가가 한 1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어제 119달러니까요. 아직도 한 3배 빠져 있는 가격이죠. 이렇게 3배가. 그래서 아마 세약개미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종목인데 피해가 가장 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요 바닥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저지가 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 테슬라 그 주가 향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배터리 관련 주식들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요 추세를 우리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제가 우리 현대차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테슬라가 아직도 뭐 기술이 앞서 있고 또 AI 자율주행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현대차하고 제가 비교해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시총이 오늘자로 34조입니다. 기아차가 한 25조입니다. 두 개를 합쳐도 한 50조 좀 넘고 60조가 안 되죠. 테슬라가 오늘 현재 468조입니다. 그러니까 근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시총은 그렇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테슬라가 3배가 빠져서 지금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가격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죠. 현대차가요. 기아차하고 합쳤을 때 매출액이요. 한 230, 40조 정도 됩니다. 두 개 합해서 합치면요. 테슬라가요. 매출액이 한 66조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거의 몇 배 차이입니까? 한 대여섯 배 차이 나죠. 매출이 많다는 얘기죠. 영업이익 이제 세후 영업이익으로 따졌을 때 현대차가 한 9조 조금 넘고요. 테슬라가 작년에 7조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용으로 놓고 보면 현대 기아차가 합치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16조 정도 되죠. 테슬라가 한 7조 정도 되니까 2배 차이 납니다. 그럼에도 지금 시총이 아직도 10배 차이가 나고 그 10배 차이라는 것도 테슬라가 한 3배 정도 빠진 상태에서 비교해도 10배 차이가 난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현대 기아차가 지금 전기차 쪽에서도 미국에서도 좀 먹힌다고 그러죠. 지금 IRA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요. 가격 면에서나 기술 면에서 테슬라에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테슬라가 아직도
그렇게 싼 주식은 아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겠지만 실적이나 또 시총이나 이런 걸로 보면 테슬라가 아직도 조금 주가가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5.9% 올라줬습니다. 그래도 예, 다음에 니케이가요. 오늘 0.78%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좋았지만요.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앞에 요 저점 이게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요. 요게 무너질지 버티고 반등해 줄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일본 관련해서는요. 40년 내에 그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 지수가 지금 4%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40년 만에 최고 그 수치라고 그래요. 물가가 오르지를 않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급도 똑같고 물가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요. 일본이 조금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시죠? 최근에 이제 금리도 약간 인상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본 시장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어쨌든 바닥에서 이렇게 딱 그 부딪혀 있습니다. 추세선 바닥에 있죠. 일본 시장이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보일지 그래프로 이렇게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해가 이런 모양입니다. 오늘 0.1% 마이너스고요. 상해는 여전히 그래프가 그런 대로 괜찮아요. 대만이 오늘 0.34% 모양 좋습니다. 반도체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것 같죠. 항생, 홍콩 지수가 마이너스 0.32%인데요.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지금 홍콩 거래소가 지수가 가장 모양이 좋습니다. 그림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우리 시장이 아시아권에서도 조금 안 좋은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종목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 시장이 좀 주춤했습니다. 또 외국 애들도 몇십억이지만 그동안에 그 강하게 매수 우위하다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매도 우위 약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신감 있게 대했던 분들도 오늘은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4일간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오늘은 숨고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 많이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 시장을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 시장이 됐든 우리 시장이 됐든 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숨고르기 시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전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도 오늘 좀 주춤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는 오늘 SPG가요 1.8% 올라줘서 상승세를 그대로 오늘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 7.6%까지 올라줬다가 1.8%로 끝나줬는데요. 시장 전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강하게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외국 애들이 한 10만 주 오늘 사준 거가 눈에 띕니다. 그제도 한 10만 주 이렇게 들어왔었죠. 기관도 8만 주 이렇게 외국 애들하고 같이 쌍끌이로 이렇게 들어오는 맛이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다들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SPG는 이제 그 중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주식이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이죠. 앞에 22,000원에서 지금 오늘 이제 올라서 19,000원인데요.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빠져 있다. 추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저점이 높아지면서 요 매물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 매물대를 지금 힘있게 이렇게 뚫어갔기 때문에 앞에 매물이 많지 않다. 그래서 아직도 가격으로 보면 들어갈 만한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PG도 이제 최근에 근 한 10% 넘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높은 가격에 사서는 안 되겠죠.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가지고 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간간히 로봇주들은 이렇게 그 급등 국면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PG 꾸준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장중에 많이 밀릴 때 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가격으로는 아직도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이제 SPG하고 더불어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죠. 최근에 이제 삼성 한 600억 가량 지분 참여한 것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드리기를 현대 로템하고 군사용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쪽이 앞으로 상당히 그 성장성이 높아 보인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으로는 최근에 외국 애들이 많이 사다가 이제 다시 좀 주춤하면서 주가도 좀 주춤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격을 보면요, 보합 수준에까지 갔다가 또 4%까지 빠졌다가 1%에서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마 가지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이 가격에서 이익 실현해야 되느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 이제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수익을 실현해도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섭섭한 가격은 아니다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신고가를 내면서 날아가는 주식, 이제 어찌 보면 대박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주식들을 쉽게 팔지는 말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언제 파느냐 이렇게 봤을 때요, 여기에서 이게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서 이 추세가 무너질 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좀 밀리기는 했지만 음봉은 아니고요, 양봉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열십자 모양이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주워 올렸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매도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그 주식이 아닌가. 음봉이 이렇게 추세를 깨면서 길쭉하게 나면 그때쯤에 매도를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밑에서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뭐 팔으셔도 제가 보기에 뭐 섭섭한 가격은 아닐 것 같은데, 대체로 요 중간 요 양봉 어디 요 근처에서들 많이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가격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조금 더 지켜보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주들은요, 보통 오르면 한 서너 배 정도는 올라주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한 5, 60% 정도 올라줬나요? 또 쉬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또 무슨 호재거리 재료를 또 하나 이렇게 뿌려줄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대박주들은 한 서너 번에 걸쳐서 호재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요, 참조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도 제가 말씀드린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지금 수급에서는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래프로 보면요, 요 앞에 바닥이 9월 30일 날 86,900원이었네요. 여기서 또 이제 9만원 근처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면요, 거의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쌍바닥 모양이거든요. 쌍바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그러면, 앞에 저점, 이 저점을 지켜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저점 위에서 더구나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이렇게 돌아선 이런 모습은 그래프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모양 같거든요. 지금 정도에서는 에코프로 BM도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극재 관련해서 하이니켈 이쪽에서 에코프로 BM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갈 기업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쌍바닥 모양은 마땅히 지금 이쪽 배터리 종목 중에 들어가기가 그렇다 그러면 에코프로 BM 다시 이제 좀 매수를 고려해도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종목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별로 안 드렸었는데, 연말에 제가 어디 증권맨들 모임에 갔더니 가장 얘기를 많이 한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좋은 종목은 아니지만요, 포스코 홀딩스가 예전에 그 포항제철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리튬 관련해서 아르헨티나나 호주나 이쪽 광산에서 이제 그쪽 그 규모를 지금 가치를 한 4, 5조 정도로 그렇게 평가한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철강 회사에서 이쪽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으로 이렇게 완전히 턴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쪽 그 IR 담당하시는 분 임원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는 철강 회사가 아니고 이쪽 리튬이나 이 소재 그 분야로 이렇게 판단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어쨌든 제가 그 모임에서 가장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라서 제가 오늘 그 소개를 좀 드릴까 그래요. 이렇게 증권맨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그러면요,
크게 빠지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횡보를 한 2달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등할 때 가장 인기가 좋았던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주봉으로 보면요. 제가 오늘 주봉을 보고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으로 보면 41만 원에서 근한 20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많이 조정을 받은 거 아닌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살짝 오르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이 정도면 가격으로 봤을 때 부담이 없다 하는 생각으로 일봉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봉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연으로 봤을 때 이 매물대가 지금 가격대에 이렇게 딱 걸쳐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많이들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또 이 가격대에 많이들 물려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만 벗어난다고 그러면 주봉으로 봤을 때 수급에서도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대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길게 본다고 그러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봤을 때 리튬 광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몇 년 후에는 틀림없이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종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는데 그런 재료들이 이미 노출이 돼서 주가에 이렇게 좀 반영됐다 하는 거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금도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은 없어 보인다. 길게 보고 1년이나 한 2년 정도를 보고 대형주 중에서 고르라 한다고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도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이렇게 서둘러 사시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 인기가 그렇게 좋더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동안에 한 4일 동안 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주춤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조정장으로 이렇게 봅니다. 성격을. 외국 애들이 한 4일간 계속해서 매수 우위하다가 오늘은 전체 시장에서 약간 마이너스였는데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매수 우위입니다. 오늘도 한 지금 60만 주 매수 우위로 나오는데요. 규모는 좀 줄었지만 꾸준히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 우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약달러 상황에서는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들어와도 환 쪽에서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또 이번 주 시장을 좀 보면서 추세적으로 시장이 될지 안 될지 대응을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